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134에서 135쪽 탐구수학 평면을 채우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다각형을 겹치지 않게 놓아 평면을 빈틈없이 채운 모습이에요. 사각형과 오각형으로 채운 모습인데요. 정사각형의 경우 4개의 정사각형을 겹치지 않게 놓아서 평면을 빈틈없이 채웠고요. 정오각형의 경우에는 3개의 정오각형 조각을 활용해서 겹치지 않게 놓았지만 빈틈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게요. 정사각형을 빈틈없이 채우기 위해서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어디인가요? 이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정사각형이 모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꼭지점을 중심으로 각각 몇 도의 각들이 모여 있나요? 정사각형이니까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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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해서 직각이 모두 4개 모여 있고요. 그러면 이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는 90도가 4개 모여 있으니까 360도가 되죠. 겹치지 않게 놓았을 때 360도가 되기 때문에 사각형의 경우에는 평면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오각형을 겹치지 않게 놓아본 모습이에요.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어디인가요? 이 부분이 되겠죠. 이 꼭지점을 중심으로 3개의 각이 모여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한 각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정다각형의 한 각의 크기는 생각수학에서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했었죠? 삼각형의 3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인 것을 이용해서 정다각형을 삼각형으로 나누어 봤고 삼각형이 들어있는 개수를 활용해서 각의 합을 알아봤고 그 각의 합을 통해 한 각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었어요. 정오각형도 같은 방법으로 한 각의 크기를 계산해 볼게요. 정오각형에는 삼각형이 3개 들어있어요. 180도, 180도, 180도이기 때문에 5각의 크기를 합한 것은 180 곱하기 3 해서 540도가 되죠. 5개의 각을 합한 것이 540도가 되기 때문에 한 각의 크기는 540 나누기 5를 하면 108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한 각의 크기는 108도가 되고요. 여기도 108도, 이 부분도 108도가 되죠. 108도가 3개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에 해당하는 각의 크기는 324도가 돼요. 평면을 다 빈틈없이 채우기 위해서는 360도가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은 324도만 있으니까 평면을 빈틈없이 채울 수가 없었네요. 이만큼의 차이만큼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겹치지 않게 놓아 평면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다른 정다각형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준비물 12에는 3가지 종류의 정다각형이 있어요. 정삼각형, 정육각형, 정팔각형이 되는데요. 정다각형을 겹치지 않게 놓아 평면을 빈틈없이 채우기 위해서는 각을 모았을 때 360도가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각각의 정다각형의 한 각의 크기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정삼각형의 한 각의 크기는 60도가 되죠. 정육각형의 한 각의 크기는
정육각형에는 삼각형이 4개 들어가니까 180도 곱하기 4 하면 720도가 6개의 각을 합한 크기고요. 이 720도를 다시 6으로 나누면 정육각형의 한 각의 크기는 120도가 될 거예요. 정팔각형이에요. 정팔각형에는 삼각형이 6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8개의 각을 합한 크기는 (1080도가) 되고요. 한 각의 크기는 (135도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각을 모았을 때 360도가 되기 위해서 삼각형은 몇 개의 각이 모이면 될까요? 60 곱하기 6은 360도가 되기 때문에 6개의 각을 모으면 평면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을 거고요. 육각형의 경우에는 한 각의 크기가 120도이기 때문에 3개가 모이면 마찬가지로 평면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을 거예요. 팔각형의 경우는 2개를 모았을 때 270도고요. 3개를 모았을 때 405도가 돼요. 그래서 정팔각형 같은 경우에는 겹치지 않게 놓아서 평면을 빈틈없이 채우기가 어려워지네요. 이 사실을 바탕으로 겹치지 않게 놓아 평면을 빈틈없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삼각형을 이용해서 평면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6조각을 이용해서 360도를 만들었고요. 계속해서 다른 점에 대해서도 360도를 만들어 나가면 되겠죠? 이번에는 정육각형을 이용해서 평면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360도를 채웠고요. 다른 꼭지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360도를 채워나가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팔각형이에요. 우리 아까 정팔각형은 겹치지 않게 덮었을 때 평면을 빈틈없이 채울 수 없었는데요.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두 개를 붙였을 때는 이 모양이고요. 한 개를 더 붙이려고 봤더니 겹쳐지네요. 정팔각형은 겹치지 않게 붙였을 때 평면을 빈틈없이 채울 수 없었어요. 세 번째 바닥 무늬를 살펴볼게요. 이 무늬는 한 가지 모양의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정삼각형, 정사각형, 그리고 정육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렇다면 이 정다각형들로 평면을 채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겹치지 않게 놓았을 때 평면을 빈틈없이 채우려면
모인 각들의 합이 360도가 되어야 하죠. 이 바닥 무늬를 살펴보면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정삼각형 하나, 정사각형 2개, 정육각형 하나가 만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삼각형은 한 각의 크기가 60도고요. 정사각형은 직각 90도가 되겠죠? 그리고 정육각형의 한 각의 크기는 120도였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120도, 90도, 90도, 60도가 모여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 각들을 모두 더해보면 360도가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인 정다각형들로 평면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었던 거죠. 오늘은 선생님과 평면을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봤어요. 이렇게 해서 6단원 다각형은 모두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다각형 공부하면서 어땠나요? 여러분들이 수학을 더 재미있고 즐거운 과목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4학년 2학기 수학을 마무리하면서 수학이 우리 생활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